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 9월 모의고사 영어 해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총평 겸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간단히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번에 9월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느낀 거는 일단은 시험 문제가 선생님은 이제 오답률 제일 높은 10문제만 정리를 했거든요. 시험 문제가 깔끔하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깔끔하지 않다. 이게 평가원 문제의 최고 장점은 정말 깔끔하게 탁 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빈칸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분명히 포식자의 지각을 통제하는 행동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글을 시작을 해놓고 어떤 새의 짝짓기 과정, 즉 암컷을 유혹하는 수컷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예시로 달아 놓는 등 글이 완결성이나 통일성이 확 깨지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방 전에 풀고 왔었던 문제도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왔었던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유형과는 약간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사를 그래도 오래 하면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영어도 수업을 전부 다 하고 국내에서 평가원 교육청 관련된 것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막 이렇게 여러 사설 모의고사 오프라인 학원에서 모의고사 관련된 해설 강의도 전담해서 맡아서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이나 멘탈을 어느 정도 느끼는데 이번에 평가원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약간 다른 분이 새로 이렇게 합류를 하셨다든지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40번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이거 학생들이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피처라는 단어를 주연을 맡다, 소설이나 연극이나 아니면 문학작품 같은 데서 그러니까 주연을 맡다, 주역을 맡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런 거 단어 뜻으로 거의 안 쓰고 단어장에도 거의 안 나오는 뜻인데 얘를 정답선지로 갖다가 박아놨어.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고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대상으로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내는 문제고 40번이면은 이게 막 그렇게까지 고난도 유형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답을 찾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너무 낯선 단어를 주석 없이 이렇게 정답 선지에다 갖다 넣어버리면 솔직히 무엇인가를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이 피처라는 단어가.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어. 제목 추론에서도 분명히 의문문 같은데 마지막에 어떤 선지에서는 특히나 41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선지에는 물음표가 있고 어떤 선지에는 또 물음표가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잘 다듬어지고 너무너무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이번에 좀 못 받았어요. 최근에 풀어본 평가원 중에서 역대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 자체가 후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논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나와 있지만 약간의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이 특이했냐면 빈칸 같은 경우 보통은 어떻게 내는 경우가 많냐면요. 정답 선지 하나를 보통은 얘를 아리송하게 내고 오답 자체를 4개를 최근에는 아주 선명하게 오답이 오답이라는 거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평가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정답 선지가 너무너무 선명한데 오답 선지 4개가 아리송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답을 주제 파악이 잘 되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또 틀린 거를 확실히 틀렸다라고 지우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이건 헬이에요. 4개를 다 따져야 되니까. 힘들더라고. 특히나 막 빈칸 추론 풀 때 선생님이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나머지 문제들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들이 그랬단 얘기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총평을 저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적이 오른 애들을 우리 학생분들 이제 현장 강의도 하고 선생님이 여러 루트로 해가지고 이번에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피지컬 키웠던 친구들이 거의 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나. 제가 9월 모의고사 한 2달 전부터 영어 단어 외워야 된다. 지금 마지막까지 그래도 성적 올리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문 독해를 다시 해도 좋고, 아니면 장르별로 유형 독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별로 빨리 풀 수 있는 스킬 같은 것들도 나한테 잘 맞는 스킬이 있고, 스킬은 여러 가지라면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면서 나만의 알고리즘이나 문제풀이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양치기도 해봐야 된다. 물론 양치기는 피지컬 쪽이랑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엔 해줘야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번에 성적 많이 오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영단어랑 그리고 스킬, 유형별 스킬, 그리고 약점 장르 공략, 이걸 해주신 분들이 거의 다 성적이 오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스킬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스킬도 있지만, 특히 선생님의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파시스 리딩 같은 경우는 주제 파악을 쉽게 해줘서 이것만 제대로 익혀도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직전에는 유형별 스킬하고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들께서 양치기 훈련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까지 이걸 놓으면 안 돼. 이것도 마지막까지. 내 특정 유형이나 장르가 잘 안 되면 하루에 2문제씩이라도 풀어봐. 예.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 현장 강의 파이널도 영단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솔직히 양치기도 해야 되고 막판에 문제 몰아서 풀어봐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모의고사 양치기를 하는 것과 영단어 총정리를 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나는 당연한 얘기인데 일말의 망설임 없이 영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의고사 양치기는 10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4개씩 풀어버려. 예, 근데 9월 달까지 마지막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9, 10월 2달은 여러분들 영단어 진짜 열심히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단어는요, 어찌 되었건 간에 모든 유형의 모든 문제를 풀 때 조금씩 속도가 빨라져요. 지각 속도가 빨라지니까 판단도 빨라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면 마지막에 당연히 영단어로 정답률도 올라가겠지만 한두 문제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가지고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뭐 듣기 약한 친구들도 마지막에 모의고사 양치기 하면서 듣기까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마지막엔 해야 되는데, 스킬도 한번 총정리하면 되게 좋아요. 스킬도 한번 총정리하면 되게 좋은 게, 즉 듣기 하면서부터 한 70점어치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70점어치 정도를 스킬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풀어주면 얘네들은 스킬이 걸리거든요. 70점어치는. 근데 마지막에 한 30점어치 정도는 기술이 잘 안 걸려. 얘네들은 마지막에 깔끔하게 독해로 풀어야 되는데, 독해로 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 근데 이 시간을 확보를 해주려면 전반부에 스킬 걸어가지고 한두 줄 만에 읽고 답 딱딱딱딱 터지는 이런 게 좀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 스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엄청 좋아해요. 저는 인생 야매로 가고 싶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 가니까 여기 문제 푸는 데서 풀어. 예, 왜곡된 뭔가 저의 욕망을 문제 풀면서 한 한 줄 읽고 딱 답 나오면 짜릿해. 기분 좋아. 그래서 선생님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오버테이커라는 강의는 이것도 교재 파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건데, 6급 평가원 문제로 할 거라서 선생님이 교재를 이번에 따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시험지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기술이 걸리는 70점어치를 최단 시간 안에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최근 평가원 문제들로.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훈련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루트예요. 루트라는 게 뭐냐면, 왜 누가 정해주면 좋잖아. 듣기 할 때는 어디까지 딱딱딱딱 풀고, 듣기 끝나면 딱딱딱딱 몇 분까지 딱 풀고, 그 다음에 딱딱딱 풀고, 맨 마지막에 뭐는 풀든지 버리든지 찍든지, 찍을 땐 또 어떻게 딱딱딱 찍고, 요거를 루트로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실제 곽동영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예, 이렇게 항상 거의 만점 맞고 서울대 경영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정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곽동이 형이 직접 영어를 풀면 어떻게 푸나 저 사람이.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서 문제 전체 해석 다 안 할 거고요. 정답 도달하는 데까지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만 딱딱딱. 그냥 모르는 어휘 있으면 모른다고 치고 풀 거야. 그때는 추론해가지고 개발 세발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찍듯이 푸는 거. 여튼 주석이 없는데 이 보통 학생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 아까 나왔던 피셔 같은 단어들 나오면 이런 거는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답을 찾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야생, 실전으로 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근데 그래도 요거 빌딩만 잘 되면 마지막에 30점어치에서 내가 10문제, 15, 12문제 정도 되는 거에서요. 여러분 한 두세 문제 정도만 풀고 나머지 한 번으로 밀어버린다고 해도 80점까지는 도달이 된다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서 풀어서 75만 도달되면 4번으로 찍어버려. 그냥 나머지는. 그럼 80까지는 가. 그러니까 2등급까지 맞아서 등급 어느 정도 여러분들 홀드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좋을 거야. 기술은 알면 알수록 좋아.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려. 이 강의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스킬이랑 비교해서 더 좋은 스킬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나한테 맞냐, 안 맞냐지.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마지막에 파이널 스킬 기술 같은 거 보면서 실험을 해봐. 나한테 잘 맞는 거, 안 맞는 거, 최근의 문제랑 더 적합한 거, 아닌 거.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짬뽕을 해도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 하나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토르 2000이 작년에 이맘때쯤 나와가지고 단기간에 영단어 벼락치기 강의로 되게 센세이션이었는데 얘는 특징적인 게 1년 동안 열심히 팔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강생 지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제 덕분에 먹고 살아요. 근데 토르 2000은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41번, 42번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지문 안에다가 50에서 70단어를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단기에 단어 복습이나 학습이 가능해. 자투리 시간에 영상만 틀어놔도 단어 암기가 저절로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영상 보면서 단어 외우면 돼. 오케이? 그래서 복습이 되게 빨라요. 한 50단어 복습이, 그래서 나중에는 내용에 익숙해지고 나면, 두세 번 읽고 나면요. 그냥 5분, 10분이면 쭉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 읽고 나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하루에 몇백 단어 복습이 가능해져. 물리적으로. 그래서 시험 직전주나 직전일에 한번 싹 다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 그걸 위해서 챗GPT 이용해가지고 스토리텔링식으로 되도 않는 재미없는 이야기들 막 만들어가지고 꾸역꾸역 울면서 만들었네.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제 내년에는 영상을 한번 싹 다 다시 찍을 거긴 한데 여기 기본 어휘 2000개에다가 평가원 어휘 12회 분량 11회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데 9월 모의고사 거를 다음 주에 촬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12회 분량에 600단어가 추가돼서 기본 2600단어거든. 근데 2600단어에다가 본문에 있는 비표제어까지 합치면은 3000단어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능 직전에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할 거 없이 총정리를 한번 돌린다라고 하면 단언컨대 2달밖에 안 남았으면 새로운 단어장 시작해도 똑바로 외우고 고반복 돌리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단어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토르 2000으로 0단어.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나는 이렇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그리고 약점 장르 유형 강화는 선생님 제로백 시리즈로 내가 잘 안 되는 유형만 골라. 주제 제목 요지가 약하면 기유독, 빈순사비나는 그래도 약하다 심유독, 그리고 기타 유형들 약하다 싶으면 타유독.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로백 시리즈 강의는 전반적으로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 하면서 이제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퍼시스 리딩 같은 맥락 읽는 방법이나 주제 쉽게 찾는 방법. 주제를 찾아야 모든 유형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 이미 전부 다 완강돼 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은 선생님 이제 9월 말쯤 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양질의 사설 모의고사 사회 분량 듣기까지 다 포함해서 OMR 용지 넣어서 봉투 모의고사로 해서 지금 비용은 한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전 시험지랑 똑같은 구성으로 종이 질까지 맞춰가지고 폰트까지 맞춰서 제작을 할 거고 듣기 파일까지 전부 다 제공해드리는 실전 모의고사를 4회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능하면 전문항 다 해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전문항 다 해설을 해드릴 예정이고 작년에 이거 못해서 올해 한다고 했는데 이거 모의고사 제작비가 돈이 엄청 드네요. 선생님 이제 거지예요. 거지가 돼버렸어.
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 내가 선생님 너무 순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꿀리는 뭔가 제공해드리기는 싫어서 가산을 탕진해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제작을 했으니까 이거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초벌을 되게 잘하시는 전문 제작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주시고 제가 전문항 다 검토를 직접 참여를 했어요. 이건 이렇게 억지스러우니까 고칩시다. 평가원 스타일 아니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좀 많이 다듬고 그리고 역대 수능 원문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수능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칼럼 같은 데서 만약에 나오고 논문 같은 데서 나온다고 하면 이 A파트에서 나왔던 게 수능이면 B파트나 C파트 같은 것들을 지문을 이용을 해서 다듬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이랑 굉장히 최대한 가깝게 내려고 가진 재주를 다 부렸습니다. 가진 재주를.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보통 이제 지금 출시 시기는 9월 말, 10월 초 이때로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10월 달에는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해보실 자료로 여러분들 후보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가스터디 영어 선생님 모의고사 다 풀어보세요. 올해 나온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일주일에 한 4개 이상씩은 10월 달에는 풀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9월 달까지는 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후의 피지컬. 그리고 10월 달에는 어휘 총정리하면서 양치기. 그리고 양치기 할 때도 틀린 문제 오답, 풀어서 틀린 문제 오답은 꼭 하셔야 돼. 못 풀어서 틀린 문제는 어쩔 수 없거든. 근데 풀어서 틀린 문제 양치기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 못 보고 지금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을 우리 학생분들께 마지막으로 용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성공은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내가 서울대 경영을 합격했네, 경찰대를 한 자리 등수를 합격했네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은 원래부터 엘리트 코스 밟아서 성공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 재수생 출신이에요. 현역 수능 말아먹고 그날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가족들 볼 낯이 없는 거야. 우리 집안 형편도 되게 어렵고 해서 재수란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난 현역 수능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말아먹고 집 앞에 진짜 어딘가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밤이 될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어. 내가 항상 쭈그리고 앉아있던 데가 있거든. 우울할 때마다. 그래서 집에 가자고 해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갔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재수했을 때도 성적이 쭉 올랐냐? 재수했을 때 6월 평가원에서 역대 최하점이 나왔어. 역대 최하점이. 이대로 가면 인생 조진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파이팅 했지.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도 진짜로 마지막에 1교시 망친 줄 알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고. 근데 항상 마지막에 한 번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쭉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생각같이 못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시험 잘 볼 가능성이 있고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 9월 모의를 잘 봤다 하더라도 다음에 망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노력하는 사람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 영화 유명한 아저씨라는 영화 있잖아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원빈 배우 나오는 그 아저씨. 그 아저씨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명대사가 나오잖아. 아직 한 발 남았다 라는 데서 나오는데 그 약간 좀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해야 실감나고 재밌는데 선생님이 지금 영상 편집될까봐 최대한 바르고 고운 말 쓰느라고 괴로워. 입에 족쇄가 물려있어. 근데 여튼 아직 한 발 남았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요. 만약에 울고 좌절할 거면 수능 망치면 울고 좌절해라. 그때 가서. 근데 아직은 수능 시험 망친 것도 아니고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한 발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기소침하고 쪼그라져 있을 때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 제가 좋아하는 이수신 장군도 비슷한 말씀 하셨던 거 혹시 아세요? 그 선조 왕이 수군을 폐지하려고 했을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이게 12척이냐 13척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여튼 영화에 나온 것처럼 아직 12척이 남아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 원빈 아저씨도 아직 한 발 남았다고 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기회가 남아있어요. 10월 모의고사 잘 봐서 거기서 공부했던 거 실력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한번 다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좌절입니까? 아니면 대비입니까? 나 같으면 대비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해야 될 일은 좌절이나 머뭇거림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미련이 아니야. 분석을 해야지.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뭐가 약했나? 뭐를 신경을 못 썼나? 그러면 신경을 써. 지금부터 시작해. 그리고 싸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달릴 때지 우울감에 잠겨가지고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한심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같이 싸워봅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바쁜 일 다 끝나가지고 연말까지 이제 부지런히 영어 강의 돌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테이커랑 파이널 체커 강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공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답글 잘 달아드리고 질문 받아드리면서 이제는 찬바람 나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캐스트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찍고 마지막까지 수능 보실 때까지 응원 영상도 부지런히 올려드릴게요. 예, 아무튼 잘해봅시다 여러분.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영상 보는 순간 이제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11월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다 운동장을 뛰는 그런 달리기 선수들은요. 마지막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안해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시선은 딱 한 군데 골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9월 모의고사 이제 잊어버리고 딱 깔끔하게 11월 마지막에 수능 시험 날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